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기 데일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키 데일리 TV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제목을 보고 조금 민망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창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저 빗방울들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어쩌면 조금은 건조해져 버린 그 감정의 텃밭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보려 합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흐르는 그 좁은 공간에서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있으면 가끔은 말보다 그분들의 눈빛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절모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하얀 벽만 바라보시는 70대 어르신의 떨리는 손끝을 볼 때면은 저는 직감합니다. 아, 이분이 지금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남은 생의 열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통기력이 없어서요. 집사람이 자꾸 밥 먹을 때마다 핀잔을 주는데 혹시 보약 같은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돌려 말씀하시지만 그 문장 사이사이에는 깊은 한숨과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단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절이 25번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수천 번도 넘게 들어온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이 차마 묻지 못하고 삼켜버린 그 질문들을 마치 오래된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듯 오키데일리 TV 가족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스스로의 계절을 겨울로 단정짓곤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에 생명이 다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여전히 뜨겁게 땅의 온기를 머금고 있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저 점잖게 늙어야지 남사스럽게 무슨 부부관계냐 라며 손살에 치시는 분들, 잠시만 그 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으신 78세의 한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는 세월의 멋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청년 못지않게 형형했지요. 그분이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저 아직 현역입니다. 은퇴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시는데 그때 맞는 새벽 공기의 신선함과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물살을 가르며 수영을 하시고 주말이면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에 파묻혀 지내시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분이셨죠. 건강검진표를 보면 웬만한 40대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밤이 찾아오고 아내와 단둘이 남겨진 그 침실의 공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그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하시는 그 고민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들지 않은 꽃처럼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실제로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60대, 70대, 아니 80대가 넘어서도 사랑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배우자와의 깊은 교감을 놓지 않는 분들은 삶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그분들의 인지 기능은 잡초 없이 깨끗하고 기억의 샘물은 마르지 않고 찰랑거리죠. 오키데일리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연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교향곡입니다. 첫 번째 악장은 바로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호흡이 가빠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은 마치 드럼 소리처럼 힘차게 박동합니다. 혈관이라는 긴 통로를 따라 따뜻한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멈춰있던 세포들을 깨우죠. 이것은 마치 비 온 뒤 맑게 갯날 가벼운 배낭을 메고 계단을 2~3층 오르는 정도의 기분 좋은 유산소 운동과도 같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는 마치 예언처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규칙적으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이 멈추는 비극을 훨씬 덜 겪는다고요. 물론 이미 심장에 지병이라는 작은 균열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랑은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두 번째 악장은 면역이라는 방패입니다. 겨울철, 창틈으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처럼 감기 바이러스나 각종 질병들이 우리 몸을 호시탐탐 노릴 때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우리 몸속에 면역글로 불린 AT라는 아주 튼튼한 병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는 것이죠. 값비싼 보약 한 제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뜨거운 포옹 한 번이 다가오는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마음의 햇살입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과 우울감이죠. 자녀들은 둥지를 떠나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물러나면 텅 빈 거실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듣게 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마음속에 낀 짙은 안개를 걷어내는 찬란한 햇살과도 같습니다. 통증을 잊게 하고 스트레스를 녹여내며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충만함을 선사합니다. 배우자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와 몸짓은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콤한 잠입니다. 불면증으로 밤새 뒤척이며 천장을 캔버스 삼아 온갖 잡념을 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랑의 행위가 끝난 후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이들은 우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에게 이제 안심하고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깊고 달콤한 잠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천연 수면제인 셈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깨어있는 뇌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신경세포들이 마치 봄비를 맞은 새싹처럼 활기를 띠게 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붙잡아두는 힘, 치매라는 무서운 파도가 덮치지 않도록 뇌 안에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일, 그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야 한다는 거야?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숙제하듯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제가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숫자는 그저 타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그 순간의 농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당신과 내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그 벅찬 감동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억지로 강박적으로 횟수를 채우려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독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선생님,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하는데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두 분이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 시간이 끝난 후 서로의 손을 잡으며 행복해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반대로 매일같이 관계를 가지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관계가 원하는 그 리듬을 찾으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두 분만의 시계를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뼈아픈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야속하게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들 말이죠.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남성분들의 깊은 한숨 섞인 고백, 바로 발기부전 이야기입니다. 60대 남성의 40%, 70대가 되면 60% 이상이 겪는 감기처럼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니 나만 왜 이럴까 하며 자책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얼마 전 찾아오신 76세 환자분은 정말 건강관리의 교과서 같은 분이셨습니다. 식단 조절에 운동까지 완벽했지만 단 하나 그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죠. 선생님,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몸이 반응을 안 하니 제가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감싸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남자의 가치는 그곳의 강직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현대의학은 어르신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혈관의 문제든 호르몬의 장난이든 혹은 드시는 약물의 영향이든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문턱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밑줄 긋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관계의 정의를 이제는 좀 넓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꼭 삽입이 이루어져야만, 격렬한 움직임이 있어야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은은하게 퍼지는 숯불과도 같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때 느껴지는 온기,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어깨에 닿는 체온, 잠들기 전 서로의 등을 쓸어주는 거친 손길, 가벼운 포옹과 키스.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성관계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 환자 중 80대 노부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밤에 그냥 서로 꼭 끌어안고 자요. 늙은 살길이 닿는 그 느낌이 얼마나 포근하고 좋은지 몰라요. 젊었을 때, 불같이 사랑했던 때보다 지금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이 순간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고 완성된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어떻게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질 것인가에 집중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나는 혼자인데 어떡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거나 사정상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짝도 없는데 이런 욕구가 생기는 제가 주책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을 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식욕이 생기듯 성욕이 생기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탐구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호르몬 분비를 돕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혹은 동호회나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짙은 향기를 내기도 하니까요. 부부 사이에 욕구의 온도가 다를 때 이 또한 큰 숙제입니다. 한 사람은 여름처럼 뜨거운데 한 사람은 겨울처럼 차가울 때 그 온도 차이는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침묵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등을 돌리고 자는 대신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세요. 여보, 나는 당신의 온기가 필요해요. 나는 지금 몸이 좀 힘들어서 손만 잡고 자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와 욕구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삽입이 어렵다면 마사지로 혹은 다른 스킨십으로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키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 대화의 문을 닫지 마세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깨우며 면역력을 높여주죠. 횟수라는 숫자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두 분만의 행복한 리듬을 찾으세요.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고 관계의 정의를 넓혀 소소한 스킨십에서도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이신 분들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부부간에는 끊임없는 대화로 서로의 온도를 맞춰가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25년 넘게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결국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뜨거운 밤이든 따뜻한 아침의 손잡음이든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따스한 느낌, 그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솔직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거나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구체적인 고민들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찾아가세요.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이제는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리네요. 여러분의 노년이 저 빗방울을 머금고 피어나는 꽃처럼 생기있고 아름답기를 오키데일리TV와 함께 저 이세나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